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는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공부를 했고요. 삼각형과 사각형 성질을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닮음을 할 거고, 역시 삼각형을 이용한 닮음이나 또 사각형에서의 닮음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닮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죠?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내 모습은, 사진 속에 있는 내 모습은 나하고 똑같이 생긴 거죠. 내가 조그맣게 축소돼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지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뭐 일정한 비율로 줄여가지고 실제 우리가 지도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뭐 미니어처를 만든다거나 할 때 이거는 이제 주로 대부분은 작게 만들어서 축소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크게 확대를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닮은 도형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의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해서 확대시키거나 축소시켜주고, 또는 굳이 확대나 축소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른 도형에 포개할 수 있을 때, 자, 이렇게 포개어질 때, 확대시키거나 축소시켜서 또는 그대로 포개할 수 있을 때 두 개의 도형을 서로 닮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두 도형이 닮았을 때 닮음에 대한 기호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합동에 대한 건 어떻게 했나요? 자, 삼각형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합동이다라는 것을 몇 개를 그었어요? 이렇게 3개를 해가지고 두 도형이 합동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줬고, 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같다라고 나오는 경우, 이거는 뭐였나요? 그렇죠? 이거는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였고, 얘는 두 개의 도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닮음일 때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닮음이다라는 게 영어로 similar,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S자를 살짝 눕혀가지고 여기다가 닮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닮음이다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합동은 닮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그대로 포개어지는 경우에도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합동인 것도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거, 합동이다라는 거를 써주거나 또는 닮음이다라는 걸 써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써주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점의 순서, 대응점의 순서를 꼭 맞춰가지고 이 닮음이다, 합동이다라는 것들을 맞춰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닮음하고 합동하고 계속 구분해서 같이 공부를 해주면 좋겠어요. 합동에서 두 개 도형의 합동이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서로 같았고 대응각의 크기가 각각 같았죠. 그러면 두 개 도형이 닮음일 때, 그때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평면 도형의 닮음, 그리고 입체 도형의 닮음,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자, 평면 도형일 때 마찬가지로, 합동과 마찬가지로, 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서로 어때야 되겠어요? 자, 길이의 비는 서로 일정하게 나와야 되겠죠? 이 길이의 비를 우리는 닮음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대응하는 각의 크기, 자, 대응하는 각의 크기의 비도 서로 일정하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모양이 똑같아져서 확대하거나 축소를 해주면 두 개의 도형이 합동이 되어줘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닮음이기 때문에 길이의 비는 서로 일정하게 나오지만 두 도형에서 대응각의 크기는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입체 도형에서 두 개의 도형이 닮음이 될 때, 자, 입체 도형에서도 닮음이 될 거면 입체에서 대응하는 면이 생기죠. 자, 대응하는 면, 그 면만 생각하면 이 대응면은 결국은 평면 도형이 되기 때문에 이 대응면은 서로 닮음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길이의 비나 그리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자, 합동하고 구분해서 닮음일 때에는 길이의 비는 뭐 일정하다라는 거, 그리고 각의 크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각의 크기는 같아져야 되는 것만 구분해 주세요.
자, 이번에 닮음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두 개의 도형이 닮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두 도형이 닮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떨 때 닮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냐면 두 개의 도형에, 두 닮은 도형에 대응하는 점을 연결을 한 직선. 자, 대응하는 점끼리 계속 연결을 했을 때 그 대응하는 점이, 그 직선이, 그 연결한 직선이 하나의 점에서 만날 때, 지금 A와 D 대응하는 점을 연결을 했고 C와 F 대응하는 점을 연결을 해서 또 B, E에 대응하는 점을 연결을 했더니 한 점에서 만났어요. 자, 한 점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A, B, C와 D, E, F라는 도형은 닮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한 점 O를 닮음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삼각형 ABC와 DEF, 자,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점의 순서를 꼭 맞춰야 된다 그랬죠? 이 두 개의 도형은 닮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닮은 비는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 닮은 비를 나타내라 하면 닮음의 중심에서 대응하는 점까지, 그리고 닮음의 중심에서 대응하는 점까지를 연결을 한 그 길이의 비가 바로 닮음 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이 닮은 비. 그래서 닮은 비를 구해내라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OA 대 AD가 닮은 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닮음의 중심에서 대응하는 점까지, 그리고 닮음의 중심에서 대응하는 점까지, 이것이 바로 두 도형의 닮은 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지금 자, 그럼 우리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도형으로 이제 삼각형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합동하고 닮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닮음도 결국은 확대하거나 축소를 해서 합동이 되는 두 도형을 우리가 닮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합동 조건을 생각하면 금방 이것도 알아낼 수 있겠어요. 자,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될 거면 이 삼각형 DEF를 그대로 확대시켜서 이 ABC하고 합동이 될 수 있을 때, 또는 얘를 뭐 축소시켜서 여기 합동이 되도록 만들어도 되고요. 자, 그렇게 될 거면 첫 번째로 이 세 변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같을 때,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같다면 이거는 당연히 닮음이 될 수 있겠죠. 자, AB 대 DE의 값과, 그리고 여기서 BC 대 EF, 그리고 AC 대 DF, 자, 서로 길이의 비가 모두 같을 때,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같을 때 두 삼각형은 닮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로 재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또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 자,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아요. AB분의 DE의 값과 BC분의 EF의 값이 같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의 조건,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대응하는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와 끼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 두 개의 도형은 서로 닮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각형 합동 조건에서 한 변과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두 개의 도형은 합동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닮음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그닥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나머지 한 각이 같아져서 결국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져요. 모양이 똑같다는 거죠. 크기와 상관없이. 그러면은 얼마든지 크기를 변형시켜서 서로 합동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여기는 한 변과 양 끝각 AS, A 닮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각이 두 개가 같을 때, 대응각의 두 개의 크기가 같을 때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동,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닮음 조건은 여기 SSS 닮음이 있고 SAS 닮음이 있고 ASA 닮음이 아니라 AA 닮음이다. 요거만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도형이 닮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닮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
닮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지 닮음의 위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떨 때 닮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냐면 자, 요런 그림들이 있을 때 요런 조건들을 만족할 때 닮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그림은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냐면요. 자, 두 닮은 도형에 대응하는 점끼리 연결을 시켰을 때 지금 선생님은 삼각형 가지고 했고 굳이 삼각형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응하는 점을 연결을 시켰을 때 D와 A를 연결해주고 F와 C, E와 B를 연결을 시켰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자, 요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두 개의 도형을 닮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한 점 O를 닮음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두 번째 도형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점끼리 연결을 했을 때 하나의 점에서 만났죠? 자, 요로 할 때 닮음의 위치, O는 닮음의 중심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대응하는 점끼리를 모두 연결시켰을 때 한 점에서 만나요. 자, 대응하는 점끼리 무조건 연결만 시켜보면 됩니다. 닮음의 위치에 있는지 물으면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면 닮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닮음의 위치로 문제가 나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뭘 알아둬야 되냐면 여기에서 지금 닮음을 한번 선생님이 써볼까요? 삼각형 ABC하고 누구하고 닮았나요? 대응하는 점을 꼭 맞춰갖고 쓰라고 했으니까 ABC와 DEF가 닮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두 도형의 닮은 비를 물어볼 수 있죠. 자, 닮은 비를 물어본다면 두 도형의 닮은 비는 어떻게 해줄까? 자, 그거는 지금 삼각형 ABC와 DEF의 닮음을 보기 이전에 어떤 걸 봐주면 되냐면은 이거를 볼까요? 자, 삼각형 닮음의 중심을 이용해서 닮음이라는 것은 이 ABC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해서 DEF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삼각형 OAC라는 삼각형과 그리고 여기 지금 ODF라는 요 삼각형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삼각형을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시켰으니까는 삼각형 OAC와 삼각형 ODF는 서로 닮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닮은 비 AC와 DF의 길이의 B는 결국은 OA와 OD의 길이의 B와 같아져요. 두 도형이 닮았으니까. 그래서 닮은 비를 물어보면 닮음의 중심에서부터 대응하는 점까지 OA 대 OD가 바로 닮음의 B가 된다. 닮은 B가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요 다른 경우에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닮은 B가 OA 대 OD 여기도 OE 대 OB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OAC와 ODF라는 도형이 서로 닮았기 때문에 대응각의 크기인 OAC와 ODF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이 직선에서 이 두 개의 각은 무슨 각이냐면 동의각이죠. 동의각의 크기가 같은 두 직선은 서로 어때요?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닮음의 위치에 있을 때 대응변끼리는 반드시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 자, 닮은 비 찾아내는 것과 대응하는 변끼리는 반드시 평행하다라는 것을 닮음의 위치에서는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A에서 BC에 수선을 내렸을 때 자,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에서 지금 직각삼각형이 모두 몇 개 나오고 있죠? 이 그림에는 모두 직각삼각형이 3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린 경우에 이 그림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공식이 모두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반드시 유도를 해보고 이제 문제를 풀 때에는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이미 다 유도를 했으니까 공식을 바로 적용해서 재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3개의 직각삼각형이 닮음이 됩니다. 어떻게 닮음이 되나 확인을 할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 각을 A라고 하고 이 각을 B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 각이 A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 또
이 각은 B가 되죠. 그래서 큰 직각삼각형 A, B, C와 그리고 작은 직각삼각형들 HBA와 HAC라는 삼각형이 모두 AA로 닮음이 돼요. 자, 두 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1번부터 3번까지를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만 보여주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HBA가 닮음이 되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B는 서로 일정하다 그랬죠? 닮음의 성질에서. 자, AB 대 BH는 BC 대 BC 대 BA 길이의 B가 일정해요. 그러면 이거 AB라고 써도 관계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례식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곱했더니 결국 AB의 제곱이 BH 곱하기 BC와 같다. 자,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면 안 되겠고 그림과 같이 외워줘야 되겠죠? AB의 제곱이 BH 곱하기 BC와 같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큰 직각삼각형과 제일 작은 직각삼각형 닮음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 걸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C 제곱이 CH 곱하기 BC 전체와 같다. 그리고 두 개의 작은 삼각형, 두 직각삼각형 닮음을 이용해서 세 번째 걸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AH의 제곱은 BH 곱하기 CH와 같다. 이렇게 세 개를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하시고 그러면 네 번째 거는 어떻게 또 유도를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죠. 자,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2분의 1 AB 곱하기 AC를 하는 것과 그리고 2분의 1 BC 곱하기 AH를 하는 거 넓이 같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AB 곱하기 AC의 값은 BC 곱하기 AH의 값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번째 거는 넓이를 이용해서 유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섯 번째 거에서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식을 더해가지고 유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를 더해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두 개를 더해주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이렇게 해서 벌써 좌변과 같게 나왔고요. 자,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두 개를 더해주면 BH 곱하기 BC, CH 곱하기 BC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BC 곱하기 BH 더하기 CH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BH와 CH를 더했더니 뭐랑 같아요? BC와 같죠? 그래서 BC 곱하기 BC가 돼서 결국 A, B의 제곱과 AC의 제곱을 더해주면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제일 긴 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도 AH제곱과 BH제곱을 해주면 AB제곱과 같다라는 것까지를 다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학년 과정에 가면 직각삼각형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식을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여기에서 이미 직각삼각형 문제를 하다 보면은 이 5가지를 여러 가지로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 좋으니까 같이 반드시 암기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예제를 좀 같이 풀어볼 텐데 먼저 다음 여러 가지 도형들 중에서 항상 닮음이 되는 도형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만 배웠고 나머지 도형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닮음의 정의를 잘 생각해서 항상 닮음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끼리는 반드시 닮았겠느냐라는 것이죠. 두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면 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에 의해서 두 변의 대응변의 길이의 B는 같지만 끼인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두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뭐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두 이등변 삼각형이라던가 또는 밑각의 크기가 같은 두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그 이등변 삼각형들은 닮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만 했으니까 항상 닮음이다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요. 자, 두 개의 원 그랬습니다. 원은 항상 닮음이 되겠죠.
원은 다 똑같아요. 어떤 원이든 간에 다 닮음이 되잖아요. 따로 이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바로 넘어갑니다. 자, 두 개의 직사각형은 반드시 닮았겠느냐라는 거죠. 자, 직사각형은 각이 모두 다 90도로 같아요. 각만 같으면 직사각형끼리는 닮음이 될 수 있지는 않죠. 각은 다 같지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닮은 도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정사각형이라는 거 당연히 닮았죠. 변의 길이, 각의 크기 모두 같으니까 마름모라는 것도 어때요? 자, 직사각형하고 같이 생각해서 두 개의 마름모, 대응하는 변은 다 같지만 껴있는 각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마름모도 항상 닮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두 개의 구, 당연히 닮음, 일단 통과. 자, 두 개의 원기둥 그랬어요. 원기둥끼리는 항상 닮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밑면은 다 원으로 똑같지만 두 원기둥의 높이의 비가 서로 다를 수 있죠. 밑면의 길이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와 높이의 길이의 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겠고, 그렇다면 원뿔도 당연히 안 되겠죠. 두 개의 정사면체, 자,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면체,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그 정사면체끼리는 당연히 닮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닮음을 찾아서 x의 길이를 구하는, 자, 그런 문제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이 그림에서 x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각형의 합동은 아니니까 여기 합동의 삼각형은 없어요. 그러면 닮음을 이용해서 해줘야 되고, 삼각형의 닮음 조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걸 빨리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봤더니 가장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AA 닮음인데, 그거는 이제 너무 간단해서 선생님이 예제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굳이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AA 닮음은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각이 같다라고 문제에서 주니까.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알려줬습니다. 길이들만 막 늘어놓고서 x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SSS 닮음인지 SAS 닮음인지 그 둘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과 전체, 또는 이것과 전체를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두 개를 가지고 하기에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각이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길이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없어서 단서가 부족한 관계로 여기서는 자, 이것과 전체냐 또는 이것과 전체냐, 그걸 이용을 해줘야 되겠는데, 요 x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SSS 닮음을 유도를 해내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호? 그렇다면 누구만 남았나요? SAS 닮음을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SAS 두 변과, 대응하는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아야 되니까 길이의 비가 같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큰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선 B라는 각이 껴있어요. 그러면 이 각 B를 기준으로 해서 AB의 길이와 BD의 길이의 B, 또 BC의 길이의 B, 6대 4, 6대 9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에서는 C가 공통인 각이 있고, 봤더니 O, X, X9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X를 알 수가 없어서 이 삼각형하고 하기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닮음이 되고 있습니다. 각 B를 끼고서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A가 닮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닮음이 되나요? SAS 닮음이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AB 6cm, BD 4cm, 3대 2. 그리고 여기에서 BC 9cm, BA 6cm, 3대 2. 오호, 3대 2로 지금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3대 2는 3cm 그리고 xcm니까 대응 순서를 반드시 맞춰줘야 되죠. 큰 삼각형에서 AC니까 AC 대
DA 요렇게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X 대 3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X의 길이는 2분의 9cm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보고서 공통인 각이 있는 경우에 그 각과 전체 삼각형 닮음이겠다라고 추측을 하고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삼각형 ABC가 있을 때 여기서 ADE의 크기가 60도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BD 대 DC의 길이의 B가 2대 1이다. 이걸 알려주고서 AE 대 BE의 길이의 B를 물어보고 있고 이 문제도 역시 삼각형 닮음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닮음이 삼각형을 빨리 찾아줘야 되겠고 이거는 여러분이 정삼각형을 종이를 접어서 생기는 그 그림하고 연결을 시켜서 같이 공부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60도라고 나와 있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B와 각 C의 크기도 60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닮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닮음이 되는지 그거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여기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삼각형을 종이를 접는 문제,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보면 종이를 접어주고 나서 양쪽으로 나오는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삼각형을 접은 건 아니지만 여기 60도라는 각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삼각형 닮음이 되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자, 이 각을 A라고 하고 이 각을 B라고 하면 A와 B를 더해서 120도가 나와줘야 되고 평각에서 60도니까 여기도 120도가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니까 아, 두 삼각형이 닮았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죠. 삼각형 EBD와 삼각형 뭐가 닮았나요? 자, DCA가 닮음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길이의 B가 2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BD 대 DC의 길이의 B가 2대 1이니까는 우리가 BD의 길이를 2A라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똑같이 A라고 나와서 헷갈리면 안 되고요. DC의 길이를 A라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전체 길이는 당연히 정삼각형이니까 3A가 되죠. 자, 닮은 B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응변 BD와 AC가 대응하고 있으니까 2A 대 3A 해서 2 대 3으로 닮았죠. 자, 2 대 3으로 닮았을 때 여기서 B2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B2의 길이하고 DC가 대응하고 있으니까 B2 대 A가 대응하게 되죠. 그래서 B2의 길이는 3분의 2A가 나오는 것이고 얘가 3분의 2A가 나오게 되면 A2의 길이는 3A, 정삼각형에서 3분의 2A를 빼주니까 A2의 길이는 3분의 7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A2 대 2B의 길이의 B는 7대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 문제 해결. 자, 여기서는요. 삼각형을 지금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주고서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 안에 나오는 삼각형에서 D2 대 2F의 길이의 B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주고서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과 바깥에 있는 삼각형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관계는 당연히 닮음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슨 조건 닮음인가 봤더니 길이를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SSS 또는 SAS 닮음일 수는 없다는 거.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이제 닮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닮음을 찾아가지고 얘네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삼각형에서 한 외곽이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요 각은 삼각형 ADC의 외곽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각 ECA하고 이 각하고를 더해주면 되니까 이 각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각은 동그라미 X 더해서 이렇게 되겠고 그랬더니 A라는 각도 동그라미 X, D라는 각도 동그라미 X. 아, A와 D의 크기가 같고 B와 E의 크기도 당연히 같아지겠죠.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AA로 닮음이라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DE 대 EF는 길이를 직접 알 수는 없지만 대응변의 길이의 B가 서로 일정하니까 DE에 대응하는 AB의 길이의 B와 EF에 대응하는 BC의 길이의 B를 구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cm, 8cm 되니까 길이의 B는 3대 4 이렇게 살 수 있고 닮음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직각삼각형 아까 총 5개의 공식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지금 그 직각삼각형 내에 여러 가지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이 안에 직각삼각형이 또 들어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삼각형 AMG에서도 아까 직각삼각형 닮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자, 문제에서는 BM과 CM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고 BG와 CG의 길이가 4와 1로 줬어요. 그러면 큰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공식, 세 번째 공식 AG의 제곱은 4 곱하기 1과 같다라는 거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AG의 길이는 2가 됩니다. AG의 제곱은 4가 나오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길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BM과 CM의 길이가 같다 그랬어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인 BC의 중점이 M이라는 거니까 이래서 직각삼각형 닮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뭐죠? 외심이잖아요. 외심. 그래서 외심에서부터 각각의 꼭지점까지 가는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얘는 2분의 5, BM, CM 다 똑같이 2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AH의 길이를 물었거든요.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AG의 제곱은 AH 곱하기 AM과 같다. 첫 번째 조건 바로 이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요거를 해줄 수 있고 여기 안에다가 또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도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은 연습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4는 2분의 5 곱하기 AH와 같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여기 제곱이 쓰이기 때문에 굳이 AG의 길이를 직접 구하지 않고 제곱으로 바로 이용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AH의 길이는 5분의 8 나오고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은 AH만 구했지만 MG의 길이는 충분히 나오죠. MH의 길이 또는 GH의 길이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해서 직각삼각형 닮음이 충분히 숙달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